네, 반갑습니다. 양흥식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대구에는 모교 철학 인문 포럼이 있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보고 반갑고 정말로 이제 좋은 어떤 그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져서 정말로 같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구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구에서 여기 도서관, 도서관하고 여기 수성구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수성구 구청이나 이렇게 같이 다 진행을 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되게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정확하게 받지 못해서 사실은 약간 제가 조금 방향이 잘못 제가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 원형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쪽으로 조금 더 깊게 잡으려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포럼 형태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수고하신 분들 모두 이렇게 다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지금 여기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약간 글로 좀 만들어진 거고요. 가장 쉽게 편안하게 설명으로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참석을 하신 분들이 공부하는 사람 말고도 그냥 교양으로도 와서 듣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쉽게 얘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덥네요. 앞에 앉아서 있으니까 좀 이게 웃도리를 좀 약간 벗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문학 포럼을 하면서 차 얘기를 계속 지금 시리즈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차를 마시는가? 그러니까 왜 차를 마시고 사람들이 이 긴 역사 동안 차를 마신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종교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일상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뭐 사람들은 왜 차를 마실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은 왜 술을 마실까 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가 어떤 음료로서 가장 오랫동안 마셔온 기억이 있는 물 말고는 사실은 두 가지죠. 술과 차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오랫동안 마셔온 이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의 이제 담론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저는 그 중에서도 불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를 왜 마시는가? 네. 차를 마셨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신농시 얘기부터 이야기 있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야기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왜 차를 마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어떤 양리적인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복합적인 물건들을 중화시키고 때로는 소화시키고 독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건으로서 먼저 인식을 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마셨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관계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를 내가 마시니까 몸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네. 내지는 이게 이제 살아보다 보니까 차는 꼭 필요해. 중국에서는 7대4라고 해서 7가지를 꼭 필요로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먹기 전에도 마셔봤고 섭취한 후에도 마셔봤고,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차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의 종류도 있지만은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숙성과 발효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비발효, 약발효, 중간 발효, 강발효, 미생물 발효. 요즘은 이제 미생물 발효라고 이제 하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없었던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차탕의 색깔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향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차를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은 무슨 차를 마셔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날씨가 청명한 날 마시는 차, 날씨가 약간 우중충한 날 마시는 차, 눈이 내리는 날 마시는 차를 이제 자기의 풍류에 따라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날 차를 마시니까 고생했다, 내지는 힘들었다, 아니면은 차가 영 불편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조금 이해를 못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차에는 오르내림의 성질, 올림의 성질, 풀림의 성질, 그리고 응축의, 내림의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그런 성질들까지 조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죠. 공차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허브차, 허브 브랜드, 허브잎을 넣어서 이제 브랜딩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과를 말린 거를 또 블렌딩 한다든지 다양한 블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렌딩, 그리고 이제 제작 방법에 대한. 근데 이 지금 많은 차를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지금 주류를 이루는 차는 딱 두 가지입니다. 녹차와 홍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효차로 이제 다른 차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반발효차 아니면은 황차를 얘기를 하는데, 이 황차는 이제 국제 기준으로 차 분류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 통일을 했는데 거기에는 홍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녹차와 홍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가장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차 성질, 그래서 앞에 오방색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오방색뿐만 아니고 성질, 오방색에 따른 성질, 그리고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오방이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미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차를 마시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남의 성질을 이제 목의 기운, 그 다음에 화는 올림의 성질, 토는 풀림, 금은 움추림,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백호, 은침, 그러니까 백차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수는 내림, 보이차, 주로 흑차, 그러니까 발효가 좀 많이 진행이 된 차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은 긍정도 하시겠지만은 왜 그런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올림에서 이제 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홍차를 주로 언제 가장 많이 마시죠? 오후죠, 오후. 그래서 애프터눈 티라고 별칭이 붙을 정도로 오후에 홍차죠. 그래서 이제 오후 같은 경우는 기운이 쳐져 있으니까 약간 업을 시켜주려고 그런 것을 좀 기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많이 마셨던 시간대로 보면은 바로 이제 그런 차의 이제 홍차로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질로도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가 왜 마시는가 첫째 생차, 그 다음에 뭐 숙차, 요거는 이제 보이차를 기준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녹차로 표현하면은 녹차가 되는 거고 발효차는 홍차가 되는 거고 조수학태 뭐 여기는 이제 그 주로 보이차에서 물을 뿌려서 많이 하는데 이제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물만 뿌려서 이제 되는 게 아니고 그 미생물균을 어떤 적절하게 잘 어떤 투여를 해가지고 입맛에 맞는 아주 입맛에 맞는 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발효차, 반발효차, 완전 발효차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위조, 살청, 유념, 건조에 따라서 이제 차가 또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차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분들이 뭐냐면은 그 차 다음날 마셔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가끔 하시죠. 아까워서 차를 놔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단백질은 뭐예요? 우리 밥 쉽게 표현하면 밥이 어떻게 해요? 상온에 오래 놔두면 쉬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차도 오래 놔두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거나 그 다음에 차를 그러니까 우려놓은 물이나 그리고 마시던 차나 이런 것도 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마셔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 부패, 산화 뭐 요게 이제 가장 우리가 차를 알 때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발효와 부패는 인간이 먹을 수 있으면 발효, 먹을 수 없으면 부패. 근데 산화는 이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약간의 그 우리 차를 우리고 놨는데 오랫동안 차를 그대로 놔두면은 차에 약간 띠 같은 게 생겨요. 기름띠 같은 것이 약간 생깁니다. 그게 이제 산화 현상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걸 알면은 차가 이상하더라. 차가 무슨 기름이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름기가 있습니다. 그럼 동백씨에서 동백기름 빼내듯이 차씨에서도 차기름을 빼냅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은 그것이 그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차와 중국차 보면은 이제 보성도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한국차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렇게 여기 하동 그 계곡이죠. 하동 계곡에 위에 비탈진 곳에 난 차나무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밑에는 보성입니다. 보성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국에 이제 요즘에 만들어진 이제 차밭들입니다. 그래서 차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근데 이제 짤 때 이렇게 따고요. 그 다음에 만들 때는 또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차는 덕금차가 이제 주를 이루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이제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차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주로 이제 용정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듭니다.
중국차제다, 한국차제다. 이렇게 이제 차가 우리 차와 중국차가 약간 차이가 있다. 녹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그 차를 왜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필로소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이런 차 인문학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차입니다.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릴 부분은 이제 종교와 차, 불교와 차인데, 불교와 차 중에 이제 종교에서 그러면은 불교도 이제 종교의 하나이니까 종교에서는 왜 차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러면은 불교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한번 같이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수의 종류와 역사 앞에 이제 그 커피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사회하신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제수물 중에 하나 또는 그 아랍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잠을 깨우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도 또 커피를 마셨던 거. 그때는 물론 이제 주로 에스프레소를 중심으로 해서 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그 제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소마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대 이란의 이제 종교 의식을 상징하는 풀이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쿠사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1년생 풀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제 고수가 이제 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제수의 이제 용품으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테라고 하는 거, 마테차 요즘 많이 가끔 듣죠. 마테차. 그것도 바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차 이외의 것들도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차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염제 신동설에 보면은 이제 이런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게 딱 정서가 된 역사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후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식경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를 오래 복용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있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차에 있어서 큰 덕목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 우리가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의 근본 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교의 이야기 중에 가장 특징적인 인물이 이제 달마죠. 보리달마. 달마 하면은 중국의 이제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중국 선종이 이어져서 지금 한국 불교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남인도 향지국의 왕자로 이제 소림사에서 9년 면벽했는데 이때 이제 너무 졸려서 눈시울을 떼서 던졌는데 거기에 나무가 났는데 그 나뭇잎을 따서 먹었는데 잠이 안 왔다라고 하는 설인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죠. 근데 상징적으로 차를 마시면 졸음을 물리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설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불교와 차는 불교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료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 전제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 이제 충분히 다 이해는 하실 줄로 믿고, 근데 거기에 이제 불경의 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알가는 소위선사가 또 썼던 표현인데, 이 경전에 또 알가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공덕수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공덕수이기 때문에 또 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차 기원설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불교에서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이제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파사석탑 나오죠. 파사석탑이 이제 인도 허왕과 우리나라로 건너올 때 차씨를 가지고 왔다라는 설입니다. 정사의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설인데, 어찌됐든 만약에 허왕우가 지금 뭐 보주 태씨, 보주 허씨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보주 허씨가 이제 중국의 보주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왔느냐, 아니면 인도에서 직접 왔느냐, 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허왕우가 이제 그 차 전례설이 이야기가 되면은 불교가 이미 고구려 소수명 3년이 아니고 이미 더 100년이 더 빨라지는 거죠. 시간이 더 확 앞으로 더 당겨, 불교 전례뿐만 아니고 차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에서 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볼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서 차는 이제 녹차, 서양에서는 홍차.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홍차를 많이 즐기고 있죠. 이거는 처음에 초기에 중국의 도자기가 유럽에 전해질 때 문화의 차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넣어놨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접시 그 잔에다 놓고 먹는 접시 그릇, 그러니까 밑에 받치는 것에다가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자, 차와 불교 상징문화, 사찰 다의례. 앞에 이제 그 의례라는 얘기를 좀 포커스를 약간 담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례는 이제 여기 잠깐 읽겠습니다. 즉 의로 모습, 차림, 몸가짐, 말솜씨 등 모든 행동거지와 법과 질서에 맞도록 나타나며 내 몸을 닦고 사람과 사귀고 세상과 접하고 신명을 받듦에 있어 이치에 합당하게 삶을 누리는 과정, 이게 이제 의례라는 내용. 그러니까 요 의례의 기준은 요 내용의 이제 주 설명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성리학적 표현입니다. 성리학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리학적 표현은 이미 조선조를 거치면서 그게 정례화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차와 관련해서는 다 의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사 지내고 끓이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뭐 절에서는 이제 불공을 드리는, 차를 통해서 불공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 이걸 이제 다 의례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불교에서는 그거를 특별히 차를 통해서는 헌공다례라는 표현으로 이제 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왜 다 의례에서 왜 성리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됐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이미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활용을 했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해서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옷을 영향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중국 옷을 안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처럼 우리나라 스타일이 나왔듯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받을 수 없는 거는 우리식으로 개량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문화도 이제 차이가 나듯이 우리가 여기 신토부리 얘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토부리라는 글자는 지금 우리가 잘 쓰고는 있지만은 그게 다 사실은 중국 그 송나라 어원이 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육법 공양이라고 할 때 이제 요거는 조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양이란 음식물이나 의복 등을 삼보나 불법성 삼보나 부모, 스승, 죽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중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불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양은 사사공양, 옷, 음식, 이불, 약.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가장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던 거죠. 그 외에 이제 차, 향, 등, 꽃, 과일. 그래서 이런 거는 부처님께 공덕을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거를 회양을 받기를 이제 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회양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육법 공양을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영반다계하고 상단다계 요 내용들은 절에 가신 분들은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백초인중 일미신 조주상권 기천인 횡장석정 강심수 원사망령 헐구렛 이거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주로 이제 영가를 향해서 차를 마시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여기 밑에는 이제 상단다계로 부처님께 올리는 물을 이제 차로 변해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내용은 약간의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은 첫째는 그러면 왜 차를 안 올리고 물을 올렸는가?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조선시대냐면은 불교의 의례집이 고려시대 편찬된 의례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지내는 의례나 이런 모든 내용의 의례들이 다 조선 양대전란 이후에 편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차를 마시면은 조선조에서는 잘못하면은 세금을 내야 돼, 차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절에서도 차를 몰래 마시는 상황이 초이선사 그 기록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얘기 말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고려 시대는 어땠을까? 뒤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사찰의 이제 앞에는 의례지만은 그 의례 중에 이제 약간 다른 의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규입니다. 청규는 이제 청정 대해중을 이제 규거준숭에 이제 이 두 가지 표현을 줄여서 청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 법을 따르고 있는 수행자들이 모여서 지키면서 사는 규율, 내부 생활 방침, 이것이 청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청규에
이것도 뭐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정도만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 청규의 차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왜 차 얘기가 많이 나올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다시 보리달마부터 얘기 끄집어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청규 법에 따라서, 청규 의례에 따라서 스님들이 차를 마시거나 공양을 하는, 여기 이제 선원청규가 나오는데, 이 청규 의례에 따라서 그 공양과 차를 마시는 이제 의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모습을 본 주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대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주자도 이제 이런 그 청규를 하는 스님들이 사찰에서 청규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칭송을 했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선원청규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원청규의 이제 청규에서 많은 그 의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지 스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은 차를 마십니다. 또 외부에서 이제 또 큰 스님이 어떤 분이 오시면 또 차를 마십니다. 또 내부에서 또 어떤 어떤 큰 기일이 있으면 또 차를 마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특이차하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순서에 따라서 마시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문의 특이의 사탕은 예전스럽고 다양하고 은근하고 귀중하다. 그래서 북과 경판 소리를 듣고 나면은 이제 그러니까 소집종이죠. 소집 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차를 마시러 다 큰 방으로 이제 모입니다. 큰 방으로 다 모입니다. 들어갈 때도 다 거기에서 이제 예를 표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주지가 급하면 특이인은 이에 가사를 거두어 편안히 자리에 나아간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신발을 벗되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발을 거두어 넣되 의자에 소리 나게 하지 말라. 바르게 앉고 기대지 말라. 이제 이때는 입시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수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공손하게 기다리고 잔을 편하게 잘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잔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잔을 편하게 잡되, 여기 이제 잔을 편하게 잡되 양손을 가슴에 대어 이를 잡는다. 잔을 잡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하를 서로 보아 한결같이 제등함. 그러니까 절에서는 혼자 그 스님들이 이렇게 서로 맞추어서 하지 않고 혼자 돌출 행동을 사실은 할 수 없었던 거죠. 다 똑같이 하는 거죠. 어떤 그 호흡에 맞춰서. 그래서 상하로 서로 보아 한결같이 제등함을 대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그 중간쯤에 보면은 오른손을 가약을 청하여 이를 들어 올릴 때 행함이 잘 안 보이네. 행함이 두루함을 기다려 서로 인사하고 마치면 정이 묻는다.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래법하고 약간 유사한 면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다래나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래나 그 다음에 어떤 왕실다래나 귀방다래나
어떤 근본들은 같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찰 다을에서 이제 좀 약간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부산 범어사에서 8관회를 했던 내용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쓴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스님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아사리 스님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사리 스님들. 그리고 이제 여기 8관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8관 제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계를 받기 위해서 있는 거.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8관회 때 차를 마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앞에 이제 달마선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달마와 불교, 선으로 연결된 것인가라는 내용들입니다. 희한하게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차와 관련된 화두들이 선서에 되게 많습니다. 원래 선은 이제 많이 없는데 선서에 이제 이렇게 많이 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와 관련된 화두가 164개이며 이런 것을 68명의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남겼습니다. 불교가 후한 때 이제 전해오면서 이게 쭉 이어져 온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선원총교의 내용 중에 차와 닭이가 이제 필수품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가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마시는데 보편화가 됐으면은 이거를 외부에서 구매를 해가지고는 사실은 이 양을 감당을 못할 겁니다. 결국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에 이제 중국의 내용입니다. 먼저 뭐 몽산차나 참림차나 선인장차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또 우리가 불교의 이제 남쪽에 보면은 무이암차나 이제 이런 그 구화산의 금지원차, 뭐 보터산의 불차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웅송 박영희 스님이 이제 지은 동다정통고에 요 내용은 아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사에 남면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불회사의 전차, 보림사의 청태전, 통도사의 이제 공차소, 대웅사의 작설차 뭐 이런 내용들을 박영희 스님이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남면차나 전차, 그리고 지금 우리의 보림사 청태전은 뭐 장흥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장흥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보림사에서 더 많이 전승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찰 주변에 이제 다 그 차들이 많이 있죠. 남쪽에 가면은,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차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조금 그 남쪽은 차 얘기하면은 금방 더 빨리 친숙하게 이해를 하고, 예전에는 차를 그냥 뭐 이렇게 훑어가지고 전라도 말로 훑은다고 하죠. 이렇게 훑어서 그냥 막 찌워가지고 끓여서 우려서 마시기도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구는 사실은 차나무, 지금은 이제 차나무를 키울 수 있는 정도의 온난화가 이제 돼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이제 남쪽으로밖에 자랄 수 없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럼 이제 이 문화 원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찰 달에서 과연 이제 뭐를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 문화 원형을 위한 초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그림은 이제 뭐 아마 저기 뿌리 깊은 나무가요? 네, 아마 그런 거를 많이 보셨던 분 같은 이게 이제 그림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저 당산나무에 저 기도를 하거나 매일 그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이 우리들의 이제 옛날의 어머니들, 저도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했던 걸 이제 사실은 봤었던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화의 이제 원형이라고 뭔가를 기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문화의 원형이라고 하면은 이 문화의 원형에서 우리가 불교와 차의 원형을 그러면 뭐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부처님께 올리는 그 개념에서 보면은 홍공다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우리가 마시고 누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청규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규는 같이 마시고 같이 누리는 그런 문화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화 원형을 이제 이거는 뭐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과연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전형성을 갖는 전통 문화 현상으로서 가공 상품으로 표현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됐네요. 이전의 내용들, 그러니까 가공 상품 이전의 상태, 과연 그런 원형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그 중에 이제 6번째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적 고유성을 간직한 문화 현상으로서 세계적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와 구분되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문화를 받았지만은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의 문화를 찾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 원형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차와 관련된 사실은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그 포럼에서 좀 더 같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람을 제가 거기 온고에다는 담아놨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기원을 하는 거고 하나는 같이 마시는 거, 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 누릴 때 어떤 절차나 형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개판이죠. 개판이 되어버리는데, 그거를 행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다의죠. 행다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행다 하는데 어휘상으로 보면은 행다라는 표현은 좀 맞진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도 이렇게 다 검색을 해봐도 행다래라는 얘기로 많이 나오지, 다의래라는 표현들이 나오지, 행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좀 적절치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마시거나 예의범절이나 이런 모든 것이 예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이거를 승화를 시키느냐, 그게 바로 도에 이르는 길인데, 궁극적인 거잖아요. 궁극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이루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을 이제 차인이라고 하고, 그걸 같이 우리가
즐기면서 즐기기도 하지만은 마음을 정갈하게 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시켰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선의 경지, 불교에서는 선의 경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도교에서는 도의 경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유교에서는 이제 군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경지를 이제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화원형의 탐구라는 주제로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은 문화원형이 차에 있어서 사실은 너무 막연한 부분 또는 남아있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3대라고 합니다. 채상용, 몸체자, 그 다음에 모양상자, 쓸용자. 이 채상용이 기본이 운용법칙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홀기 부분들이 많이 연결이 돼서 복원이 됐을 때 하나의 차 문화, 사찰뿐만 아니고 모든 차문화의 그 큰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앞에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차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